오늘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15일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에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2시간 반이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로 가면 약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것처럼 교통로가 발달하면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이 넓어져요. 그럼 생활권이 뭐냐면 생활권이란 통학, 통근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데 12시간이 걸리고 돌아오는데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건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만약에 학교 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이면 여러분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옆에를 보면 우리 서울에 사는 지연이라는 학생이 있대요. 근데 그 지연이라는 학생이 광주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자동차를 가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가려고 한대요. 자, 그럼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서울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에 보면 가까운 인천에는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그럼 서울에서 비행기나 배를 탔을 때 광주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광주 보면은 공항이 있네요. 그럼 서울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서 광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목포로 간 후에 목포에 항구가 있으니까요. 항구로 가서 광주로 다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공항과 항구 말고도 고속철도와 철도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광주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이 검정색인데 선생님 손을 따라가 보면 서울까지 이어져 있네요. 보면 철도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겠어요. 또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를 타고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물음을 한번 보자면 지연이네 가족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구, 배도 있겠고 비행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열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뭐냐면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직장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의 발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고요. 일한 내용을 회사에 보내고 그 다음에 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국토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상대적인 국토의 크기, 내가 회사를 걸어가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가는 시간, 그 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집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 더하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통과 통신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몇 분 남았는지가 나와 있죠. 그것처럼 여기 보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된 조사된 정보를 교통관리센터로 보내요. 그럼 교통관리센터에서 버스에서는 버스 위치가 어디고 언제 그 배차 간격, 뒷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사람들한테는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 버스가 몇 번 오는지. 이게 통신, 인공위성을 통해서 교통관리센터가 서로 통신을 하죠.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이 통신의 발달이 이 정보센터에서 버스와 정류장에 또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서 대중교통이 언제 도착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롭게 또 지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변하는 우리 국토 마무리였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